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알바생 한 명이 못 나온다고 해가지고 땜빵 뛰러 카페에 설거지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카페 출근하는데요. 거의 3년 만에 카페 출근하는 것 같은데, 카페 가면서 제가 왜 오프라인 가게 10개를 하다가 현재는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겸 겸사겸사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은 제가 카페를 한 2개 정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한 차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저는 지금 경주 황리단길이라는 관광지에서 카페 2개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맨 처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일했던 곳은 여의도였습니다.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이라는 현대해상 계열사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금 맡기시는 그 현대해상 맞고요. 그 보험금을 운용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원래부터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쪽으로 일하는 게 대학생 때 꿈이었는데, 한 1년 정도 일하다가 관뒀거든요. 제가 관두고 제가 직접 사업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6년 정도 하다가 관뒀고요. 그동안에 이제 와이프랑 모아뒀던 돈 한 2억 정도 다 까먹고 서울에서 애 둘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6년 정도 여의도를 떠나고 나니까 다시 직업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택했던 게 제 고향인 경주로 내려와서 한복 가게를 했던 겁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뜬금없이 한복 가게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6년 동안 수입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사진 동호회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캐논 EOS 클럽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큰 DSLR 동호회였는데 한 10만 명 정도 됐어요.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DSLR에서 미러리스, 폰카 이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은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원분들이랑 사진 찍으러 자주 놀러 갔던 전주 한옥마을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전주 한옥마을에 한복 대여가 엄청 핫했거든요. 딱 보니까 자본금도 딱히 들 것 같지 않고, 옷 입혀주는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단기 알바로 모았던 1,000만 원을 가지고 제 고향인 경주에서 처음으로 한복 대여점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짜 벼랑 끝이었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저희 네 가족 다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었기 때문에 정말 24시간 이악 물고 일을 했었어요. 와이프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애 둘 키우면서 정말 힘들게 출퇴근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고생을 했었고, 저는 저대로 그 경주 한복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와신 상담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네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을 정도로 가게가 성공했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게 10개까지 늘리고 건물도 짓고, 나름 성공이라면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가게를 얄팍하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서울이나 전주 한옥마을에서 잘 나가는 아이템이 있다면은 레시피 업체에 가가지고 하루 만에 레시피 사서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해보고 인테리어 적당히 하고 가게 오픈을 하고 인스타다 페이스북이다 블로그 광고 해가지고 가게 상위 노출시키면 어지간하면 다들 줄을 섰었어요. 정말 그때는 세상이 만만하고 쉬워 보였습니다. 가게 오픈만 하면은 일매출 100에서 3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가게 하나당 그래도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제 거품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때 되니까 실력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죠. 저처럼 거품이었고 규모만 키웠던 사람들부터 제일 먼저 죽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오너 셰프로 하면서 맛에 집중하고 가게 관리 잘하던 사장님들은 다 살아남으셨습니다. 저는 당시에 모든 10개 가게를 오토로 운영하면서 뭐 일식집, 한식집, 뭐 양식집, 뭐 카페, 디저트 카페, 뭐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사실 저 칼질도 할 줄 몰랐거든요. 당연히 요리 할 줄도 몰랐고 그냥 가게만 차렸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고 고정비가 높아지니까 이제 수입이 없었던 그 코로나 시절 2년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가게를 하나 둘 정리하다가 2개를 지금 현재 카페 2개만 남겨놓고 모두 정리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남은 카페 2개마저도 사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 곳은 집주인으로부터 지금 명도 소송을 당해서 내년 1월에 재판 결과가 나와서 그때 운명이 결정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곳은 지금 집주인이 말도 안 되게 보증금이랑 월세를 또 올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경주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경주 황남동이라는 이제 한옥마을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한옥의 구조 특성상 그 쓸 수 있는 실제 건평이 되게 좁아요. 이제 처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익선동이다 전주 한옥마을 같은 그런 한옥에서 장사하신 사장님들 대부분이 이제 까추낸다 그러거든요. 이제 증축을 해가지고 이제 처마 끝까지 공간을 뭐 달아낸다고 하는데 건물 뒷부분 쪽으로 공간을 확장을 해서 공간을 확장하고 이제 확장한 곳에 뭐 주방을 활용한다거나 이제 테이블을 놓으면서 좀 더 많은 회전율과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불법 증축이 맞죠. 어떻게 보면 아니고 불법 증축이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누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제 시청에 신고가 되면은 이제 강제이행금이란 게 나옵니다. 원래는 집주인한테 부과되는 건데 어차피 실제 행위자는 그 사장인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 임차인인 제가 강제임금을 내면서 그냥 월세 형식으로 매달 납부를 하는 거죠. 강제임금 규모가 처음에는 크지 않고 연 한 몇백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뽑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강제 철거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집주인도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임차인이 이제 그런 증축 부분을 활용을 하는데 이제 가게가 잘 되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꼬리가 잡힙니다. 집주인이 그 가게를 임대료를 이제 장사 잘 되니까 많이 올리고 싶거나 아니면 가게를 뺏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축된 부분을 빌미로 삼아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이제 협박을 하는 거고, 난 동의한 적도 없는데 왜 마음대로 증축을 했냐라고 하면서 명도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명도 소송 당하고 싶지 않으면 월세를 더 올려달라,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 뭐 10년 보장이다, 아니면 5% 인상이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좀 그냥 동화 같은 얘기고요. 임대인은 누구보다 임차인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에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거 불법 증축 안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사실 가게가 뭐 어느 정도 잘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계산 서면서 하신 분은 잘 없을 거고, 그냥 단순히 그래도 매출 터질 수 있으니까 공간을 조금 더 많이 내서 손님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시작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5%밖에 인상을 못한다, 요 정도 러프하게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어책까지 처음부터 마련하는 초보 사장님은 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지금 이 카페들도 실질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으로 따지면은 5년 이상 남았는데 뭐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또 다른 데서 가게를 다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예전에 운의 영역으로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스타일의 이제 가게를 오픈한다고 했을 때 다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보증금 3천에 월세 50에서 100만 원으로 차릴 수 있었고, 뭐 인테리어까지 다 해도 돈이 1억 내외로 들었고, 또 가게가 웬만하면은 차리면은 수익이 다 났었거든요. 뭐 조금 잘 안 된다 싶으면은 그래도 내 인건비 정도는 나왔고, 좀 잘 된다 싶으면은 사실 위로는 뭐 한 달 순이익으로 1,000, 2,00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다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 현재 있는 가게가 원래는 보증금 5천에 월세 250, 그 당시에도 제가 황리단길에 내려온 지 한 3년 차였기 때문에 월세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는데, 지금 그런 계약을 하려면은 월세 한 600에 보증금 1억 가까이 하고요. 또 권리금만 해도 최소한 1, 2억 정도는 합니다. 더더군다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예전 같았으면은 한 5천만 원 정도면 차릴 수 있었던 가게가 지금은 뭐 인테리어도 잘해야 되고 브랜딩도 잘해야 되고 집기 같은 거도 뭐 중국에서 싸구려 사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팅하는데 권리금 1억, 아니 뭐 인테리어 한 2억, 보증금 1억 이렇게 차리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뭐 마케팅이다 뭐다 쏟아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가게 하나 차리는데 최소 3억, 그리고 조금 힘 줬다 싶으면은 한 5억은 들어야지 예전 같은 수준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인건비도 오르고 광고비, 뭐 물류비, 원재료 다 올랐는 데다가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경쟁이 치열해졌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계산이 안 서요. 예전에는 여기 황리단길에 없는 아이템 하나 골라가지고 광고하고 인테리어 적당히 하면은 최소한 제 인건비 정도는 나오고 잘 되면 1, 2천 한 달에 버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만약에 권리금 1억 주고 인테리어 한 2억 발라가지고 뭐 보증금은 다시 받는다 치더라도 한 3억 정도 들여서 가게를 오픈했다 쳐요. 그리고 그런 가게 직원 어느 정도 세팅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오픈발 받고 3개월 만에 죽었다. 그럼 저도 같이 죽는 겁니다. 장사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권리금도 잘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한 3억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최악은 이제 그런 가게를 팔지 못하고 억지로 운영을 하면서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씩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희 가게에, 저희 뭐 카페 기준으로 하루에 뭐 잘 팔면 오늘 같은 이제 주말에 한 350만 원 정도 이제 팔거든요.
이제 두 가게 합치면은 한 500, 600 요 정도 파는데, 직원이 지금 두 가게 합쳐서 한 10명, 12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500에서 2,000 판단 말이죠. 근데 월세 60에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뭐 인테리어 전혀 없고 그냥 통짜 공간에 책상만 놔두고 컴퓨터만 놔두고 그냥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5억 들여서 잘 팔면 하루 500 파는 가게를 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아니면은 그냥 쇼핑몰 해가지고 하루에 1,000만 원, 2,000 파는 가게를 할 것인가. 더군다나 쇼핑몰 리스크도 없단 말이에요. 뭐 무재고 판매든 재고 판매든, 무재고 판매는 무재고 판매대로 리스크가 없고, 재고 판매도 제가 하는 스타일의 이제 브랜드 판매 같은 경우에는 최악은 그냥 원가에다가 팔고 넘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점점 더 하기가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셀러분들 보면은 뭐 쿠팡 계정 정지 당했다 하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뭐 계정이 뭐 5개가 날라갔다, 10개가 날라갔다. 저희도 지금 12개가 날라갔단 말이죠. 날라갔는데 사실 뭐 타격감이 전혀 없어요. 타격감이 왜 없냐면은, 이런 오프라인 가게 지금 만약에 명도 소송해서 패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권리금 1, 2억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권리금 1, 2억 날라가고,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쫓겨나니까 이 기물들 정리하고 폐업하는 데만 해도 돈이 1,000만 원 이상 깨집니다. 근데다가 이제 가게 직원들 포지션 정리해야 되고, 뭐 퇴직금 정리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명도 소송에 패소를 한다면은 그분들이 또 가만히 있을까요? 또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다른 민사소송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쿠팡 뭐 계정 정지 당하면 어떻습니까? 뭐 다시 내면 되잖아요. 뭐 정한되면 법인을 다시 내면 되고, 끼케야 그 정도예요. 저도 이거 지금 오랜만에 이제 가게 나오는 데다가 오늘 마침 주말이라서 손님도 많은데 오늘 설거지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제가 했던 가게인데요. 이제 다른 분이 아시는 대표님이 인수를 해 가셨고, 여기 양지다방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저기 앞에 제가 예전에 운영했을 때 한복 대여도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여기가 이제 저희 가게입니다. 네. 안녕. 네, 여기가 이제 저희 주방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저는 좀 설거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좀 그렇게 바쁘진 않아 보여서, 기현아 지금 잠깐 홀리목 갔다 와도 되지? 갔다 올게. 바쁘면 전화해. 와, 오랜만에 황당길에 오니까 진짜 가게가 많이 바뀌었네요. 네, 여기도 예전에 제가 했던 가게였고 로스팅 카페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전에 제가 했던 개화기 의상 대여점이었고요. 여기도 예전에 제가 교복 대여 했던 가게고요. 최근에 여기 황장길 이제 사장님들이 예전에 이제 1세대 사장님들이 한번 찾아와가지고 옛날만큼 장사 안 된다, 힘들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 완전 둘러 꺼지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알죠. 예전에는 가게들이 이거에 한 10분의 1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래픽을 모두 다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많은 유동인구를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쪼개서 먹어요. 근데 임대료나 인건비나 원재료비는 올라갔으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이 동네는 안 오고 싶은 게 주차를 하면 나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은 저처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요즘 진짜 자영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인파도 사실 거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또 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말한 법도 없고 그거 말고도 요즘 사회가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예를 들어서 뭐 경주에 또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더 분산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카페 직원들이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카페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더 분산 확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 뭐 로스팅 아니? 조금 있다. 로스팅? 알겠어. 네, 저희 가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하고 있나? 위에 테이블. 손님 계시구나. 안녕. 연수 안녕. 이따 올게. 제 가게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꽉 차 있어서 안 되겠네요. 저 그냥 설거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가게 훌림목 많이 찾아주세요. 혹시나 오시면은 수플레 하나 드시면은 제가 개인 컨설팅이라도 한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게 잘 없어가지고요. 네. 근데 어차피 근처에 사무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온라인 셀러분들도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세상 모든 일들이 각자 본인께 가장 다 힘들겠지만은 둘 다 해본 입장으로는 온라인이 위로는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리스크도 오프라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 하방이 막혀 있으면서 상방이 뚫려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똑같은 에너지라면 더군다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냥 무턱대고 오프라인 가게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온라인부터 경험을 쌓으시고 저는 그럼 설거지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